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두 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한 명은 늘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왠지 모르게 촌스럽고 품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옷을 입고 특별한 액세서리도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고급스럽고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이런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회식 자리에서, 심지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지 않나요? 중요한 사람과의 식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이나 나도 모르게 급하게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CEO들이 중요한 인재를 채용할 때 면접보다 식사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면접에서 완벽한 답변을 했어도 식사 자리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매너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들이 회의실이 아닌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는 우리가 가장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가식적으로 행동하려 해도 음식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식사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다양한 심리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빨리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급하고 즉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지향적이지만 때로는 참을성이 부족한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음식 선택 패턴도 흥미로운 성향 분석의 지표가 됩니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방성이 높고 모험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익숙한 음식만 선택하는 사람들은 안정성을 추구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배려입니다. 식사 중 대화 스타일에서도 리더십 유형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경청하는 사람은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밥을 먹는 속도와 태도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사 시간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들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식사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평균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점심시간에 쫓기듯 식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현대인의 바쁜 일상,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이들은 절대 음식을 급하게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음미하며 마치 그 음식 속에 담긴 자연의 기운과 농부의 정성을 느끼려는 듯 천천히 드십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식사 중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젓가락질 하나하나가 우아하고 씹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상대방이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수저를 내려놓고 경청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 사람만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을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음식에 대해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에서는 당연히 잊기 쉬운 마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음식 앞에서 절대 까다롭게 굴지 않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든 평범한 식당에서든 동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음식이 자신의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농부가 흘린 땀방울을 요리사가 정성껏 준비한 시간을 생각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분들이 음식을 주문할 때의 모습입니다. 서빙하는 직원에게도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도 맛있겠네요. 정성이 느껴집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그들 주변에 따뜻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만듭니다. 또한 이들은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배가 부르더라도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하게 드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세심함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함께 식사할 때 어떤 모습인가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미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혼자 먹을 때와 함께 먹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할 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보입니다. 상대방의 잔이 비면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먼저 추가 주문을 제안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의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춥니다. 상대방이 음식을 씹고 있을 때는 말을 걸지 않고 자신이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계산할 때도 이들만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갑을 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에 대한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작은 행동과 자세가 자신감과 호르몬 분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하는 습관은 단순히 품격 있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 소화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충분히 씹어서 먹으면 타액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고 위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도 단축되어 과식을 방지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건강한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고 좋은 컨디션은 자신감 있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먹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집중된 식사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 마음의 평온함을 증진시키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아하고 품격 있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할 때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급하고 불안한 상태로 식사하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소화불량이나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좋은 영양 흡수로 이어지고 이는 피부 상태나 전반적인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외모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즐거움은 절제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어치우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지만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은 지속적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와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식사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보세요. 평소 15분에 먹던 식사를 30분으로 늘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여유로움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 전에 잠깐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감사한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는 혼자 먹을 때도 정성스럽게 차려서 드세요. 아무리 간단한 식사라도 예쁜 그릇에 담고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행동들이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음식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식성을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귀티난다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철학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선불교에서는 차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수행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의 시작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업무 효율성이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천천히 먹는 습관이 단순히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진짜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차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과 리더들을 관찰해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세심한 배려와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억만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곳에서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 동일한 품격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천천히 먹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유롭고 배려심 있는 식사 파트너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김 과장은 평소 점심을 10분 만에 해치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새로운 임원과의 식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임원은 김 과장보다 훨씬 바쁜 일정임에도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식사 중간중간 김 과장의 의견을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도 자연스럽게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바쁜 사람일수록 여유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김 과장은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동료들이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김 과장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승진 사유를 묻는 김 과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추천했어요.
특히 함께 식사할 때 보여주는 배려심이 인상적이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민지는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며 빨리 먹고 나가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너랑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그런데 요즘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구나. 그 말씀에 민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다음 방문부터 민지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할머니와 천천히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할아버지와의 추억,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지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너무 고마우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민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함께 나눈 그 식사 시간들이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수많은 미팅을 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난 투자자와의 점심 미팅에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다르게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해 투자자를 기다렸고 상대방이 오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도 상대방의 취향을 먼저 물어봤고 식사 중에는 사업 이야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어떤 일로 바쁘신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같은 진심 어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올 때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 식당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투자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식사를 했네요. 사업 제안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 대표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투자자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 아이템도 좋지만 당신의 인품을 보고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식사 때 보여준 진정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사례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준비된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젓가락질 하나, 대화하는 태도 하나까지도 모두 평가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한 글로벌 기업에서는 최종 면접을 식사 자리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어떻게 주문하는지, 서빙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동석한 다른 지원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모두 지켜본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져도 식사 예절이 부족하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반대로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배려심과 품격으로 합격한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 지원자는 면접 당일 식당에서 실수로 물을 쏟았는데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하며 서빙 직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지원자의 옷에 물이 튀었을 때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면접관들은 저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인재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해봤는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식사할 때 절대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식사와 대화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면 신뢰감이 생겨요.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것 같고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식사 한 번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요. 물론 모든 식사가 인생을 바꾸는 극적인 순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점심을 조금 더 천천히 먹어보세요. 동료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보세요. 서빙하는 분께 정중하게 말씀드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어떤 새로운 만남과 기회를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또한 이런 습관들은 다른 영역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사람은 업무도 꼼꼼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식사하는 사람은 회의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사람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행복을 찾을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식사 예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느린 식사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에 둘러싸인 일상에서 온전히 음식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됩니다. 식사 예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비즈니스에서도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보여주는 태도와 매너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에서도 이런 원칙들을 적용해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고 배우자와는 더욱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천천히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은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이런 원칙들을 지켜보세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성스럽게 식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관리가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먹어보고, 내일은 감사의 마음을 더 깊이 느껴보고, 모레는 상대방을 더 세심하게 배려해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더욱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결국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식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며 식사해 보세요. 천천히 음미하며 먹기, 감사한 마음 갖기, 상대방 배려하기. 진정한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다음 식사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